저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김도원엄마입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춥고 비도 오는데 저희들을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우리 아이들과 일반인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1인 시간을 주시고요. 단식 릴레이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뭘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행 가는 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4월 16일 날은 안산은 안개가 많이 짙게 갈려졌습니다. 여행 가는 날 많이 걱정을 했어요. 저 또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날 이제 아침에 노원이를 학교에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연결을 시켜주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인천항으로 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인천에 도착을 해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지금 안개가 너무 진하게 깔려 있어서 출항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지나게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안개가 너무 진하게 있어서 안산을 다시 버스가 온대요. 지금 안산으로 갈 거라고. 수학여행은 다음에 지금 계획을 잡고 안산으로 갈 겁니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세월호 배를 탔어요. 출항을 한대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너무나 잘 갔다 오라고 가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수학여행을 보내고 그리고 좋은 추억을 쌓으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도원아 사랑해. 도원이가 엄마 저도 엄마 무지무지 사랑해. 이 마지막 날이 저는 도원이랑 마지막 통화한 말이고 엄마를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그 말이 아직까지 가슴에 박혀져 있습니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4월 16일 날은 저희들 엄마들한테는 9시 50분에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발송했냐면요. 지금 세월호 배는 침몰할 상태가 아니고 그냥 선체이며 구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모두 저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습니다라고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밝혀진 사실은 벌써 9시 50분에는 선원들은 다 구조된 상태이고 그리고 얘는 침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밝혀진 상황으로는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자가 옵니다. 10시 30분입니다. 그때는 120명을 구조 중이며 그리고 학생들은 안전하다고 학생들을 먼저 우선으로 구조 중이니 안심하시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또 세 번째 문자가 옵니다. 11시 10분경입니다. 그때는 우리 학생들 전원 구조라고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러나 엄마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벌써 MBC 자막에요. 8시경에 자막이 떴었습니다. 그때는 진도 해역에 수행여행 가는 배가 선체를 서 있었다고 제이진이 봤었습니다. 그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때는 학생 여기 계신 우리 예슬의 아버님 포함해서 어머님들이 학교로 저는 달려갔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진도로 달려갔는데 우리 도원이는 143번을 걸고 나왔습니다. 4월 24일 날 143번. 너무나 슬픈 소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름으로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해경이나 정부에는 넘버 143번입니다. 지금도 해경에 전화해서 넘버 143번을 얘기하면요. 우리 김도원 이름이 뜹니다. 김도원이라는 이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 넘버 143번. 그런데 기막힌 사실은요. 우리가 진도를 갔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2긴 1조로 사도경찰이 붙었습니다. 우리 도원이 찾는 날도 그건 어떤 일이 있었냐면
DNA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아이를 줄 수가 없답니다. 제가 좀 다리를 폈죠.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그전에 벌써 우리는 4월 16일부터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정부는 우리 유가족이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장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를 찾은 그 날도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아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리를 폈죠. 소리를 지르고 국가수 원장을 불러서 빠졌습니다. 내 아이를 달라. 내 얘기가 맞는데 왜 안 주냐. 빠졌더니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대책본부 책임자가 저한테 왔습니다. 동원이 어머님, 아버님, 천막을 좀 들어오십시오.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원이 아빠랑 저는 천막으로 들어갔는데 한 남자분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같이 그 책임자랑 저랑 동원이 아빠랑 앉고 동원이 아빠 옆에 그 남자분이 앉았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돈을 달라. 우리에게 데려가야 되겠다. 8일만에 올라왔는데 데려가야 되겠다. 냉동을 넣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책임자는 어머니 조금 기다리십시오. 결과가 나오면 동원이 어머니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앉아 계신 분은 계속 태클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죄송하지만 누구시냐? 누구 아빠시냐? 그랬더니 학부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부모라고 그냥 통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몇 반 누구의 아빠신지 몇 반 누구의 아빠신지 말씀을 하시라.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십니다. 거제서야 자기는 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시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명함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 명함을 드리고 명함을 달라. 그랬더니 명함이 없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받았죠. 017로 나가는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017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죠. 그랬더니 천막을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 담당 책임자분과 얘기를 끝나고 제가 천막을 나가서 전화를 드렸어요. 저랑 얘기 좀 하자. 난 도원이 엄마다. 저랑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저랑 얘기할 건 없답니다. 지금 회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도원이 엄마랑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기자시라면서요. 기자인데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랬더니 전화를 끌어부르시더라고요. 중요한 그 자리는요. 우리 시신금화소에는 기자들 출입 금지였습니다. 내 아이를 찾고자 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도 저희들 사법경찰에 붙어서 우리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 16일 날 정말 제대로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고 동영상을 보셨듯이 해경이 제대로 고정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제 옆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 교정에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겠죠. 저는 이렇게 항상 말하고 다닙니다. 우리 유가족 엄마 아빠들 힘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다니는데요. 지금 캐나다 트로트에서도 저를 호소를 합니다. 사실 해외에 올 때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저희들이 우리의 아이를 위해서 같이 한 방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해외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원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 와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우리 아이들 진술 좀 알려주십시오.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한 번 모은다 그러면 세월호 인양할 수 있습니다. 그 세월호 안에는 아직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2분, 그리고 학생 4명, 그리고 일반인 실종자 3명, 아직 총 9분이 차대천 바다에 안 있습니다. 만약에 캐나다 국민이 바다에 수장되어 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캐나다 정부에서 국민을 실종자를 아직 바다 안에 가만히 두고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현실은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인양해달라고 목소리를 외쳐도 인양에 검토만 하고 있답니다. 결론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은 지금 1인치를 하고 계십니다. 평범하게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리고 강화문에서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일치를 합니다. 내 아이를 가슴품에 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다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권리는 없습니다. 의무만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을 버틴 이유는요. 동원이가 마지막 남긴 엄마 사랑해. 그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원이 우리 아이들이 4월 16일날 진도 맹골수도에서 수장당할 때 목이 터지러 불렀을 엄마입니다. 그리고 아빠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단어가 엄마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이 아빠입니다. 우리 아이들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희생이 우리는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살리지 못한 죄인입니다.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요. 책임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진실을 밝혀야지만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져 처벌할 수 있고요.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 지키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거짓과 부패가 항상 허용되는 대한민국. 그 나라에서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세월호 침몰할 우리 아이들을 대참사로 이끈 그 세월호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 토론토에 계신 우리 교민들 그리고 우리 토론토에 살고 계신 국민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여기 와서 호소를 합니다. 세월호 진실을 알려주신다 그러면 발견해 주신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꼭 바뀔 것입니다. 말과 언어로서 진실된 말과 언어로서 진실을 밝혀주신다 그러면 그리고 또 행동으로 옮겨주신다 그러면 세월호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에 찌들어져 있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고 2학년 3반 17번 박예슬이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글쎄요, 동영상에서 예슬이에 대한 영상도 나왔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나온 영상물 중에 방금 보셨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영상이 제일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와 거의 비슷한 게 많아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당시에 좀 느꼈던 거, 제가 그 당시 16일날 15일날서부터 겪었던 이야기만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예슬이는 우리 집 장녀였고요. 저한테는 큰딸이었습니다. 저 또한 역시 4.15 4.16 이전에는 보통 가정의 아빠였습니다. 12시에 퇴근을 했어요. 12시 30분쯤에 라면을 끓여서 먹고 있었을 때
우리 큰 녀석이 와서 내일 자기가 타고 갈 배를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내용은요. 아빠, 이 배가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는 말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배가 왜 사고가 나겠니? 이렇게 크고 좋은 배가 왜 사고가 나겠니? 설령 사고가 난다 해도 사고가 난다 해도 저런 다 무술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잠을 자고 저 또한 새벽에 출근을 해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한테서 지금 뉴스에서 이상한 게 나온다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런 전화를 지엄마는 끊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라디오를 틀었고요. 라디오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라디오를 틀 시간 9시 정도 된 것 같았어요. 라디오는 아직 자막이 나오지 뉴스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보니 뉴스에 TV에서는 벌써 자막이 나오고 속도가 뜨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생존해 있다고, 다 구조됐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라이언스한테.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해도 통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 엄마는 저런 다 구조가 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믿지를 못했어요. 그게 딸내미한테 어떻게 문자를 보냈냐면, 난 너와 직접 통화를 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 문자를 보는 즉시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 그런데 역시나 문자가 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직업이 시리포스 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12시쯤에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진도를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요, 별별 생각이 솔직히 다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살아있을까? 아니면 살아있을 것이야. 추울 텐데 따뜻하게 하고 데리고 와로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막상 진도에 도착하더니요, 엉끔한 밤이었었고, 무엇이 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일 날 도착했을 때가 17일 한 2시쯤, 새벽 2시쯤 됐을 것 같은데요. 4시쯤에 해역으로 들어가는 배가, 첫 배가 이제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해경에서 제 배를 이용해 주지 않아서 몇몇 부모님들이 어선을 타고 들어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제가 한 가족들 20가구 정도, 한 40명에서 60명을 타고 해경에서 제공해주는 배를 타고 사고 해역에 들어갔습니다. 밤이었어요. 새벽이었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명탄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터졌는데 내 눈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걸 느꼈죠. 구조 작업은 자주선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계는 역시 세월호 침몰이 되어 있는 가까이로 저희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수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잠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보이니까 더 가까이 배를 대달라. 역시 주위를 돌기만 하지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그쪽에 있는 UDT나 USS 대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잠수하고 있는 요원들을 우리 한 프로 가까이 오게끔 해달라. 그래서 USS 해군 대원이죠. 해군 USS 대원이 보트 하나가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생존 가능성이 있느냐? 아이들 살릴 수 있느냐? 그 애들 역시 그 당시에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애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바다를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월호 안에 저희 아이들이 거기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배가 침몰이 돼서 선미 뒷부분만 쩍 나와 있을 때였거든요. 저곳에 그 큰 배가 우리 아이들이 저기 있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네들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까지 말고 해경이 지금이 아는 것처럼 구조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그리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잠수를 하지 않고 있고 구조 작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을 찍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뉴스로 알아주는 YTN에다 제보를 좀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나 이러한 영상 자료가 있으니 너네들이 가져가서 좀 내보내달라. 지금 저네들은 구조를 하고 있질 않다. 잠수를 하고 있질 않다. 이걸 좀 알려달라. YT 본사에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행복한 해역으로 다가왔을 때쯤까지도 전화가 오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기자들 전화번호로 달라. 내가 만나서 전해주겠다.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 이러지? 아니, 그 당시에는 가족들 이외에 해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그러니까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자들이 그걸 실효를 하고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이거 왜 이러지? 이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7시쯤에 또 한 번 배가 들어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작은 경북에서 내려오신 민간 잠수분들 5분하고 그리고 지금 안산시장으로 계시는 재장길 시장님하고 또 한 분이 이제 국회에 계시는 분인데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특별 해역을 들어갈 수 있는 또 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배를 또 다시 탔습니다. 몰래. 진짜로 내가 저녁에 껌껌해서 잘못 본 것인지 다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역시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수를 하지 않더라고요. 언딘이었습니다. 언딘을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자기들은 잠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잠수가 무엇이냐? 가이드라인이었죠.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딱 2번 들어가서. 그리고 그네들은 잠수를 그 당시에 30분 이상을 잠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네들 핑계가 뭐였냐면 해상 조건이 좋지 않아서 잠수를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야가 안 좋아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바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하는 말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75번으로 나왔습니다. 4월 21일 사고 난 지 6일 만에 올라왔죠. 그런 21명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21명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아이 처음 봤을 때 너무나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자고 있었고요. 이 녀석이 금방 깨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하게 할 수 손가락을 만져보았고요. 발가락도 만져보았습니다. 아빠이기 때문이죠. 얼굴도 쓰다듬어 보았고요. 머리도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울지를 못했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예술 동생이 거기 있어서, 엄마가 있어서 차마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믿어지진 않습니다. 제 손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영어를 하고 화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아이가 저녁만 되면 집에 들어올 것 같고요. 아빠하고 부를 것 같고 엄마하고 부르면서 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사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림이 크세요.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런데요, 저희들은 죄인이죠.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오늘의 이렇게 캐나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원이 어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호소드리고 싶거든요. 저희들은 힘이 약해서 저희들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같이 해달라고, 같이 싸워달라고, 같이 목소리 내달라고, 그리고 같이 행동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여기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요, 너무 힘이 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저는 외치고 다닙니다. 울고 있으면 지는 거다. 지치면 지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인식이 잘하고 항상 제가 말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 단호고 엄마 아빠는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은 하나입니다. 오직 애기들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만 바라보고 1년을 버텨오고 있습니다. 또 가슴 아픈 거는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을 같이 받는다는 거죠. 생존자 친구들을 항상 평생 우리는 안고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희생이 됐지만 또 생존자 친구들이 정말 아시죠?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정에서 정언도 많이 했고요. 물론 이제 동영상에 나왔던 일반인 생존자분들도 중요한 정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경우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생존자 친구가 3명 있습니다. 더 많지만 유독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유독 친한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다른 곳도 우리는 이제 안산은 평준화가 돼서 우리 애기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처음으로 시행됐던 평준화입니다. 원래는 단원고가 아니고요. 강서고 성북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단원고가 선생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단원고를 지원해 갔는데 총 6명 지원해 갔는데 2명은 이제 단원고에 입학을 못했고요. 총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4명이 이제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1학년 때부터 같이 제가 아침에도 같이 등교를 시켜주고 야자 끝나면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제가 같이 학교를 많이 시켰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진은 인천항에서 4명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노원이만 희생자로 이제 명단에 올라가 있고 3명은 생존자의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저한테 엄마라고 카톡이 와요. 엄마 항상 건강하시고 식사 챙겨 드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노원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항상 안부 문자를 물어봅니다.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요. 김어준의 파파리스가 저희들 유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어머님이 추천을 하셔서 제가 출연하게 됐는데요.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생존자 친구들한테 제가 그때의 상황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이 아들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방송 출연 때문에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이쁜 딸, 멋진 아들, 엄마가 파파이스를 출연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해달라. 오빠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할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3명이 만난다고 학교에서 저희들도 출연을 했다.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것은 내가 동원이 친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촬영할 때는 이제 부모님들 허락하에 촬영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제 촬영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는데 우리 4월 16일 날 출발할 때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단원고에서 이제 버스를 다시 인천으로 보내기로 했었는데 버스가 오기 전에 배가 고파서 배를 타게 되었다. 그 저녁을 먹었답니다. 밥을 먹었는데 그때 출항하라는 허가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불꽃놀이를 하는데 그때도 다리에 힘을 주지 않으면 넘어질 정도로 배가 많이 기울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4월 16일 아침에 단원고 우리 2학년 3반 여자 학생들만이에요. 제일 먼저 밥을 먹었습니다. 그 CCTV를 우리가 이제 복원을 복구를 했는데요. 거기 자료가 이제 다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동 반경이 다 나와 있는데 2학년 3반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7시 20분부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 도원이 같은 경우는 30분경에 밥을 먹었어요. 이 생존자 친구들이 정언하기를 뭐라 했냐면 아침밥을 먹을 때부터 식판이 많이 기울었다. 국물이 넘치기 직전까지 배가 기울었다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은 배를 첨단하기 때문에 원래 배를 타면 이렇게 기울어나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이제 동원이 친구, 생존자 친구 중에 이제 남학생 2명 있고요. 여학생은 이제 같은 상반이었는데 남학생 친구들은 이제 객실로 들어갔고요. 이제 동원이 친구는 객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로비로 나옵니다. 로비에 나왔는데 그때 큰 충격이 있었답니다. 큰 충격이 있으면서 배가 기울었대요. 탁소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로비 갑판에 그 3층 로비와 갑판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로비에 있던 아이들은 이제 갑판에 쏠리게 됩니다. 그때는 구명조끼도 입지를 못했고요. 선대 방송은 없었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상황을 봤을 때
배에서 뛰어내려야 할 상황에서는 구명조끼를 않은 상태에서 이물질 어깨동무를 하고 배에 뛰어내립니다.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에 들어갔더니 저 멀리에서 해경배가 있더랍니다. 해경배가 있는데 아직 소리 질렀대. 소름 들면서 우리 여기 있다고 우리 좀 데려가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 배는 다가오지 않았대요. 결국 아이들은 그 바다에서 헤엄쳐서 그 배까지 갔답니다. 거기 아까 동영상에 봤던 1, 2, 3점 배입니다. 탈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그 배에 보면 그 옆에 아웃사이드에 그 끈이 있죠. 하얀 끈이 있잖아요. 그 끈을 잡고 그 평목항으로 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말을 해요. 응급처치를 받을 때 항상 그 남자분들이 배 타고 왔던 그 남자분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선원인 줄 몰랐다. 선장인 줄 몰랐다. 나중에 언론을 봤더니 언론 보도된 자료를 봤더니 그 사람들이 선원들이었고 선장이었더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도 그 배는 다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헤엄쳐서 가서 살아나왔고요. 그리고 선원들만 구조했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은 마지막 생존자예요. 배에서 탈출한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배에서 탈출을 해서 동고 차돌 이동을 할 때 배 안에서 전원 구조라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때부터 자기들은 언론을 믿지 않는다. 내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해경도 해군도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들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몸만 깨졌다거든요. 선대 방송이 가만히 있으라 방송만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라 방송만 했다 그러면 4층에 있던 우리 여학생 아이들은 다 살았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얘기하죠. 생존자 얘기를 하죠. 내 친구들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구조를 안 했습니다. 방관을 하고 방치를 했습니다. 저 배 안에 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으니 동의를 해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내가 왜 죽어야 될 이유도 모른 채 우리 아이들은 그냥 차리찬 바다에 수장이 됐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은요.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이 목격하셨어요. 서서히 침몰하는, 서서히 수장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은 많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들 수장되는 모습을. 근데 아직까지 진실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윈저에서 우리 아이들의 진실을 밝혀주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는, 왜 죽어야 했는지, 구조를 왜 안 했을까, 못했을까 아니라 왜 버렸는지, 해경은 왜 우리 아들을 버렸는지, 정부는 왜 우리 아들을 버렸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꿈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꿈이 많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요, 하나하나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 총 304명의 희생자라고 통틀어 말합니다. 이 250명의 학생들은요,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꿈만 아이들입니다. 그 꿈을 피지도 못한 채 수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수장시킨 버린 이유를 알고자 우리가 유가족들은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 여정으로 도봉행진을 했습니다. 참 힘든 걸음이었죠. 저도 도보를 그렇게 해보긴 처음입니다. 우리 예슬 아버님도 도보 20일 완주를 하셨지만요. 약으로 버텼습니다. 약으로 고통을 참고 걸었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다 그러면 도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만 독을 했다 그러면 완주를 못했겠죠. 하지만 지역 가는 곳마다 국민들이 도와주셨어요. 국민들을 동참해 주시고 국민들의 세월을 인양하라. 실종자를 가슴에 안겨들어라. 그리고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하여라 라고 지으셨습니다. 마지막 날 팽목항 도착했을 때는 근 5천 명이 팽목항에 와 계셨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5천 명의 외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21대 쪽으로 팽목항 도발을 했을 때 신정어가 생겼어요. 그냥 신정어는 새로운 말이잖아요. 새로운 말인데 단원고는 1반부터 10반까지밖에 없습니다. 1반부터 10반 중에 250명이 기생되었습니다. 근데 단원고 11반이라는 신정어가 생겼어요. 그 신정어는요, 우리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자 하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단원고 11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고요. 그리고 이 캐나다 토론토에 계신 우리 교민들이시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 단원고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유가족을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단원고 11반입니다. 저희들은 단원고 11반의 힘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단원고 11반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단원고 11반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 진실을 밝혀주시고요. 단원고 11반의 힘으로써 우리 아이들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가질게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밤에 17일 날 02시쯤에 들어갔을 때요. 그때 역시 해상에요. 하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 맹골 썰는 곳이 서쪽에는 이제 민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 조도 차이가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조도 물살이 셀 때는 사실 북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개라던가 파도 높이 이런 거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시야는 바닷물은 좀 탁한 면은 좀 보였어요. 네, 그쪽이. 그래들 말로는 50cm로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네들 그렇게 30cm, 50cm 앞을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봅시다. 날씨 무지 좋았습니다. 네. 16일 날도 4월 16일 날도요. 저는 체육관으로 처음에 갔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학교에서 버스를 준비해줘서 엄마 아빠들 버스로 이제 이동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 개인차로 이동을 했는데 처음 체육관에 갔을 때는 정신이 다들 없어져서 진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어느 정부도 컨트롤할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우왕좌왕이었고 뭐 하나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팽목항을 갔습니다. 그날 이제 바로 팽목항을 갔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바다가 너무 단단했습니다.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날씨였는데도 구조가 안 됐던 거죠.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예전아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에 저는 이제 진도체육관에 있지 않고 밤에도 계속 저는 팽목항에서 있었는데 그날 밤에는 바람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요. 전황탄만 계속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팽목항에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17일 날도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았고 그날 잠깐 다른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요. 생존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이제 노원 이모부 운전해서 팽목항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제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이제 형부가 돈 이모부가 그 읍내에 있는 식당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물만 마시고 있었는데 건너편 테이블에서 술을 드시면서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었죠. 들었더니 그분이 생존자셨어요. 일반인 생존자였습니다.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우시면 사실 말이 저 배 안에 내 부인이 있다. 그러면서 우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배 안에 부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만 계시냐. 저 배 안에 내 딸이 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십니까? 그 당시 해경 어떻게 했으면 왜 구절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실 말씀이 해경은 구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간판에 담배 피러 나왔다가 살아나왔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유가족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요즘 이제 페이스북에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후회되는 부분은요. 그분의 연락처 좀 받아놨어야 되는데 못 받아놨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도 어떠한 정언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날 며칠 동안 말씀 참 좋았지만 그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깊은 그 심해에 들어가면 충분히 잠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구절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혹시 예사부지 예. 잠깐만. 지금 17일 날 그 날씨를 다시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2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2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가 9시쯤이었습니다. 아침 9시쯤. 그때는 부슬비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평가를 도착했을 때는 부슬비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2번째 들어갔을 때 아침 7시 정도까지는 해상 날씨부터 무지 좋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평가가 나오니까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17일 날 아침에 9시 이후에는 평각 쪽으로 부슬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비를 쓰고 있었고 무포를 막 뒤잡고 있었고 그랬던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이유였던 간에 해경도 정부도 자기네들 스스로가 뭔가를 우리한테 해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구전을 하려고 하지 말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유가족이 저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뭐를 안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저희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당당하게. 우리는 정말 세월호가 처음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왜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끔 뭔가를 닫혀놓고 구조물을 닫혀놨으면 더 기울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또한 세월호가 선체가 침몰이 돼서 바닥에 닿기 전에까지도 저걸 또 붙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더 침몰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들 역시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I'm actually a libertarian candidate that's a politician in Milton, Ontario in the upcoming federal election. This is my wife Sue. She's going to translate for me, for everybody out here too. 먼저 유가족분들과 여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이름은 크리스 주웰이고 이번에 MP 선거에 출마하는 밀튼 지역에서 리버터리안 소속 리버터리안 정통 자유당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밀튼에 출마하는 이번에 의원 후보입니다. Anyway, I just was really touched by what you said, and it's such a tragedy. It really moves me. And just one thing, I hate to hear you call yourselves sinners for failing to protect your children. I don't see you as sinners. Sorry. Just a second. She's gonna translate.
she would. Sue can translate, or you can translate, whichever one. Because I'm closer to. Okay, her, sure, so- yeah. Yeah, I, like, with the microphone. She would say that. Would- Yeah, she's got the microphone, it's better, so just let her translate. Okay. Okay, go ahead she and can do translate. it, yes. Yeah, go ahead and translate. So anyway, I was saying, just to recap, I really hate to hear you call yourselves sinners and that you failed to protect your children. I think the real sinners are the people that have turned their backs on you and denied the cover-up and refused to hear the truth. 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두 분 부모님께서 이제 계속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인들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아이들 So I won't take up any more of your time. I just have a quick question, and I realize it's very difficult for you to talk about this. We heard today about a cover-up taking place, that the truth is being hidden. I'm just curious as to your opinions, being the victims and the closest to this topic, what you think that cover-up is, what you think the truth is, and why do you think they're hiding it from everybody? 지금 보여주신 영상과 말씀해주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크리스 씨가 생각을 하기에 뭔가가 감춰져 있다 이제 여기까지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가장 가까웠던 유가족으로서 그 감춰진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presentation, and just know that you've got people on this side of the globe here that are supporting you as well. 또한 여기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고 꼭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해외에 나오셔서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엄마 아빠도 그 우리 4.16 세월호대 참사에 대해서 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감춰져 있는, 매일 쌓여 있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반나주로 그리고 전국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로 지금 일본, 미국, 토론토까지 지금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알고 있는 건 뭐냐면요. 계속 진실을 은폐한다는 겁니다. 6월 22일 날, 작년 6월 22일 날, 2014년 6월 22일 날 오후 11시 30분에 가기 전에 DVR PC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CCTV를 보존하는 PC 저장 장치입니다. 그런데 해경은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진도에는 저희들 대한변협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님이 한 분 내려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요, 어디 있냐면 폐기용 자료에 놔놨습니다. 그 중요한 자료를 폐기용 자료에 해경을 놔놨습니다. 그 중요한 자료를 2014년 6월 23일 날 새벽 1시에 절 영상 기록단이 발견을 합니다. 이상한 자료가 있어 잃어봤더니 노란색 자료에 봤더니 PC였어요. 그래서 거실로 바로 변호사 연락을 합니다. 6월 24일 날 오후 7시에 우리 대한변협 변호사가 증거 보전 신청을 합니다. 8시에 검사가 원한지 아십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합니다.
만약에 그 중요한 자료가 CCTV가 공인사청에 나갔다면, 검찰청에 나갔다면 그 중요한 자료는 은폐됐을 겁니다. 그 30분 차이로 우리가 그 PC를 찾아가지고요. 중요한 자료를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CCTV나 우리 아이들 핸드폰, 뭐 카메라, 그 포렌식을 해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진짜 고생 많으셨거든요. 그분의 손에 의해서 그 중요한 자료가 복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PC에 보면 국정원이 관리한 자료가 뜹니다.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그냥 알려진 건 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호소하고 다닙니다. 그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론이 맞기 때문에, 정보가 맞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우리가 호소할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도요. 사실 대한민국은 다 차단했습니다. 언론을 막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우리 0416 4월 16일 날도 언론이 우리 유가족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해외에서 주셔야 돼요. 우리 5.18 민주화 운동도요. 해외 언론이 먼저 진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선거에 나오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캐나다 국민도 한 분 한 분의 생명 기준하잖아요, 그죠?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국민의 진실 좀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을 해서 제 질문은 다이빙벨에 대한 것인데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이빙벨이 처음에 초기에 투입되니 많이 뭐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많은 여론 덕분에 결국은 다이빙벨을 투입을 했는데 처음에 며칠간 뭐 계속 실패라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성공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철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뭐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 김어준 씨가 하시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만 그 백그라운드라는 얘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유가족분들이 느끼시는 직접 경험하셨던 다이빙벨이 왜 투입이 안 되는지 그리고 정말 다이빙벨의 이종인 씨 말이 말이 좀 번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유가족 분들이 보시기에 적절한 방법이었는지 다이빙벨을 일찍 투입을 하는 것이 어땠는지 뭐 나중에는 다이빙벨 이종인 씨와 유가족 분들하고의 많은 이렇게 뭐 싸움 아르규먼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분쟁도 있었고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진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이빙벨을 보신 분 있나요? 그래도 많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다이빙벨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죠. 실패라고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다이빙벨은 실패가 아닙니다. 잠수를 성공을 한 거죠. 20시간을 잠수를 하고 잠수위원회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건강했었으니까요. 잠수를 하고 나와서 다이빙벨에서 강압까지 하고 나오더라고요. 20시간 잠수를 하면서. 성공인데 단지 이제 실패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이빙벨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건데요. 해경이 많은 방해를 하죠. 해경이 방해를 하고 해군이 철수를 시켜서 결국은 구조작업을 못했던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래서 찾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요, USS가 보유하고 있는 잠수정 다이빙들이 있습니다. 예. 2012년도에 구입을 한 거죠. 최대 수심 50m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게 처음에 90억을 들여서 수심 90m까지 가능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을 만들었는데 수백 명의 바다의 장님 USS에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군 USS에서 이종희 씨가 갖고 있는 다이빙벨과 도저한 장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쓰지를 않았던 것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추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종희 씨가 다이빙벨을 투입을 한다고 했을 때 해경이나 해군에서 반대를 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보유하고 있는 것도 쓰지를 않고 있는데 너희가 와서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다이빙벨이 시사회를 할 때 많은 문제가 정해졌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가족분들이 그 영화 상영을 못하게끔 많이 움직이셨거든요. 그때 부산 국제영화제 시사회 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로 가서 제가 처음으로 다이빙벨을 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저만 했던 게 아니고요. 일반인 희생자 가족분들이 4분이나 오셨습니다. 그 반대하신 분들이 오셨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 영화를 볼 때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심장이 뚫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애기 사고 나기 전에는 저도 웬만큼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시 다이빙벨을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영화를 봤죠. 저 그 영화 보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조를 방해했던 해경도 있지만 사고 첫날부터 침몰할 때부터 다이빙벨 투입이 있다 그러면 아이를 살아서 볼 수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잠수부들이 그 바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살아있다 한들 데리고 나왔을 때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이빙벨이 투입이 됐다 그러면 애기들이 살아서 나올 수 있었겠죠. 저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슬이 아버님이랑 저랑은 우리 아이들이 좀 지금도 실종자 아이들이 있지만 좀 빨리 나온 편이죠. 그 짧은 7일 8일도 진짜 우리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었지만 진짜 애들 처음부터 투입됐다 그러면 애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람으로서 비록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두 분한테 진짜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분은 다른 부분이 질문 오시면 제가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사고 났을 때 7시 이전 뉴스 미디어에서 이 사고가 보고되었다는 그런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내용이 사고가 지난 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이 계속 없어지더라고요. 그 네이버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밝혀졌는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20분에 자막이 떴죠. 공중파에서요. 그런데 그게 며칠 지나서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자막이 떴는지 안 떴는지 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고
사고가 소식을 듣고 진도로 내려가서 뭐 거기만 이제 투입이 되어 있다고 거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진도 사고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알았던 거죠. 거기에 그 시간에 자막이 떠있었다는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그래서 알았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법정에서는 어떻게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가 없던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활동이 시작이 되면 그런 것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마 사고가 일어났을 때 4월 16일 날, 이건 제가 사고 일어난 후 일주일 이내에 미디어에서 내가 본 겁니다. 4월 16일 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왜 세월호가 병점도를 우연하지 않고 거기 맹골수도 쪽으로 들어가느냐 이슈가 됐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4월 15일, 16일이 당초 세월호가 가는 우연하는 골목에 한미연합 그 해군 작전 지역이라서 그 부분이 양일간 세월호가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그 방송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 또한 사고가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계속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여기 오면서 질문을 자세히 한번 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전혀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거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난 참. 제가 웬만한 구겨지는 질문 받아 패스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도 역시 작전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서 연합 작전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회를 한 이유는 시간을 쫓겨서 우회를 했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회했는지 원인도 역시 조사위원회에서 좀 밝혀져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한미연합이랑 그 관련된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얘기는 들어봤고요.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처음부터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언론 삭제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훈련에 관한 이제 얘기에 대해 삭제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왜 삭제됐는지 왜 지금 언론에 안 나오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우리 그 세월호가 왜 맹골수도로 갔는지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도원이 사고 나고 나서 그 행복항에서 저는 계속 지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때는 엄마 아빠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거는요 바다를 보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항에는 엄마 아빠들이 너무 많으시고 봉사자분도 많으시고 사고 경찰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갔냐 하면 도원 2호랑 진도 VPS 옆으로 가면요 방파제가 있습니다. 방파제 수암 그 경매하는 시장을 지나서 가면 조용하게 방파제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도원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도원이 담요를 항상 안고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동네 어르신 3분이 오셨어요. 이제 나이 지긋하신 3분이 오셨는데 어머님 2분, 아버님 1분이십니다. 제가 계속 도원 이름을 불렀죠. 불렀더니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저는 했습니다. 반응고 엄마냐? 네, 제가 저 안에 오신 내 딸이 있습니다. 내 딸 찾아가야 됩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3일째 된 날이니까 해경은 절대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다. 내가 이 동네에 평생을 어수로 살았는데 해경은 사람 절대 구제하지 않고 시신이 떴을 때만 던져 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왜 세월호가 저 물산센 맹골수도 쪽으로 통과했는지 본인도 의심스럽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평생 억울을 사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처음에 민경에 나왔을 때 저는 사실은 제 직업은 바다 쪽에 조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생리를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지금도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선수가 떠 있을 적에
처음에 미디어에서는 이 선수의 양쪽 면을 방송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미디어에 흔히 볼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왼쪽 편이라면 좌쪽 편의 선수를 거의 방송에서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에 보시면. 제가 이걸 왜 궁금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당시 사고가 났을 때 지금 흔하게 볼 수 있는 우측 편이 아니고 좌측 편에 보면 어떤 충돌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게 왜 저게 충돌 흔적이 있지? 근데 만약에 이게 암초에 걸렸다면 바닥은 이런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의 좌측 편에 어떤 흔적이 있다는 것은 이건 배에서는 흔하지 않는 그 흔적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상황이 되시면은 그 비디오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날 우리 사고 난 날도 그쪽에 회사가 많잖아요. 뭐 중공업도 있고 좀 많습니다. 거기서 크레인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크레인을 양쪽에 침몰되지 않게 좀 잡아놓자고 내가 침몰되지 않게 그런 부분도 해경은 이제 다 거절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언론이요 똑같은 방송만 똑같은 장면만 계속 보내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좀 흔적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월호 인양을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세월호를 인양을 해야지만 왜 사고가 났는지, 왜 사고가 나서 그를 참사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를 인양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동영상과 애들 핸드폰의 동영상과 그 사진을 보면요. 그날에 대한 사진을 찍어놓은 게 많습니다. 동영상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동영상 보면 흔히 우리 이제 아이들은 우리랑 그 기성세대가 쓰는 단어랑 다른 말을 씁니다. 동영상 어떤 동영상이냐 하면요. 바다를 애들이 갑판에 있습니다. 갑판에 있을 때 바다를 보면서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와! 쩔어! 이런 얘기를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몰라서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와 대단해! 신기해! 이런 때 쓰는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동영상에 보셨던 그 수연이 아버님 수연이 카메라가 복원이 됐거든요. 거기도 보면 그날의 바다, 난간, 사진 다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를 인양해서 진실을 알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흔적, 받친 흔적을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게끔 힘 좀 실어주십시오. 제가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분께서 내 입에서 뭔가를 얘기가 나오길 기대를 하시고 지금 하신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법정에서 역시 재판 과정에서도 증언 채택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방부, 해군에서 동영상에 보시면 29초 만에 행적 자료가 없어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7초의 자료가 없어졌어요.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증거 모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해군에서는 자료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얘기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2학년 7반 13번 예슬이 같은 그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와봤는데 일단 가슴이 멍하네요. 질문이 아니고 그 옛말에 돈과 그 다음에 권력과 부패가 춤을 추면 진실은 침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침묵이 찰나가 될 것 같아요.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진실은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걸 하나씩 밝혀나가고
그 밝히기 위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주위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힘내세요. 14년 이민 온 지 14년 정도 된 저도 이민자의 한 사람인데 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 꼭 밝혀질 거예요. 머리 사람. 저는 소울넷에 사는 김승혁입니다. 먼저 이렇게 먼 길 오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특히 추운데도 아까 이 간담회 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아까 그 선상에서 아까 추운데도 이렇게 시위 같이 하시고 팻말 시위 하시고 그랬어서 참 오셨는데 좀 날씨라도 도와주면 좋겠는데 너무 추워서 그러면서도 저는 그 옆에 같이 서 있으면서도 참 아이들 생각을 좀 했어요 그때. 아직 그 차가운 물 속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더 추울까 하는 생각을 해서 견뎠는데 제가 참 드리고 싶은 그 질문은 뭐냐면은 국내적으로 특히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러 노력들 그 다음에 각 종교단체들의 어떤 추모 미사나 여러 예배들 그런 것들 많이 이루어지고 또 오늘 이렇게 토론토에서 이런 모임이 있듯이 해외적으로 교민들이 많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거 이외에 어떤 국제적인 연대나 아니면 어떤 지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유가족 대책 위원회 어떤 그런 데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은 유수의 어떤 언론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 좀 더 많이 바깥으로 좀 퍼지게 참 보도가 되고요. 인해서 어떤 한국 정부의 어떤 압력 형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신지 제가 어제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봤을 때는 미국의 유가족 오신 부모님들 모임에 보니까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이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노력들처럼 그렇게 해서 한국 정부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력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국제적인 연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알람이 하나 울렸죠. 이게 4시 16분에 울리는 게 4.16 알람이라고 시간만 때문에 아무 거라도 이렇게 계속 울립니다. 질문이 요점은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미국을 갔던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역시 캐나다에 왔듯이 캐나다에서 그러한 힘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나름대로 또 이제 현재도 지금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인권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에 있는 인권위원회는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역시 이제 4.16 인권위원회가 다시 결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주기쯤에는 제대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또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한민국에서도요, 우리 국민들이 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연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그냥 덮어진 경우가 많았고요.
그 4.16 우리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을 하면서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제적인 연대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알지도 못할 분들어요. 잘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처럼 그 방법을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방법을 아시면 우리 그 국민대책위 쪽이나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가족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좀 지혜를 좀 많이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알려주신 그 자료를 통해서 많이 연대를 해서 많이 움직이겠습니다. 연대라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국제적인 거고요. 또 아주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씩 캐나다 토론토 연주 오늘 이제 간담회 하는 이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다 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가셔서 가정에서 지인들한테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연대거든요. 그 주위에도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시고 진실을 알고 싶어서 이제 오신 분들이고 또 옆에는 또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신 분 그리고 한국처럼 그만해라 덮어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나시거든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알려주세요. 대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은 걸리고 마음이 속상하고 하겠지만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해밀턴에서 왔고요. 황청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 오신 분들한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여기 간담회 참석하시고 어떻게든 저희들 작은 힘이나 모아서 세월호 유족들한테 도움 주시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계적 연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토론토에 그 한인 정치인이 왜 여기 참석 안 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분들 이게 탓하실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신 분들이 사실은 보면은 투표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한국에 계신 분들도 사실 투표를 잘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민을 오셨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그냥 투표일이 언제인지 잘 모르고 투표를 안 하시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MP가 누구, MPP가 누구, 시티 카운슬러가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투표를 꼭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특히 저희 정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연방 MP한테 가서 말씀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의견이 있고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 힘이 모아져서 연방 정부를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연대하기가 사실 보면 저희들 너무 힘이 작으니까 어떻게 연대를 하겠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해외 연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실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하나하나가 투표를 잘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분들이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저희 사견이었고 지금 현재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에 대해서 재판 지금 진행 중인가요? 끝났나요? 재판에 대한 그 결과 혹시 거기에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도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 시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국 사정에 대해서 좀 최근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많이 도는데 기본적으로 그 한국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뒤에서 커버업도 하는 것도 있지만 분열을 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 유족분들이 서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분열을 시키려고 그런다.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여론도 분열시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상황이나 그런 게 혹시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재판할 때는
저희 유가족들이 재판장에 갑니다. 가서 울보를 토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저희들 뜻대로 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 아이들을 버리고 나온 패티바로 나온 선장은 36년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는 살인죄는 아니다. 내 자식들한테 살인죄를 가진 부모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국 36년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304명을 총 304명을 희생시킨 선장은 36년을 받았고요. 1, 2, 3정 함정은 4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학부모들이 대한변협이랑 민주사회변협 변호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뜻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제 7만시도시 그 특별위원회가 다시 출범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임명장을 3번 올라받았습니다. 사무실도 없고요. 그리고 예산도 영원입니다. 지금 아직도 진상조사는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저희들 이제 부모님들은요, 그 아이들 동영상 그리고 전문자료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도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사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은 우리 4월 16일부터 언론과 정부는 이제 항상 여러모를 하죠. 처음부터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날렸고 국민을 믿게 했고 전 세계적인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국민들을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언론은 세월호 글자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간담회를 가서 질문이 들어오면 저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 얘기를 하진 않고요. 항상 저의 얘기를 하는데요. 도업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힘든 그림을 그릴 때 어느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해라. 제발 좀 그만해라. 지겹다. 너희들 빨갱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은요. 종북 좌파까지는 괜찮습니다. 빨갱이라는 단어만 씌워지면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는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종북 좌파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다. 엄마 아빠이다. 그러는 당신은 집안의 가장이고 아빠이고 할아버지지 않냐. 자식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인데 엄마 아빠가 대한민국의 빨갱이라 그러면 대한민국 모두의 사람이 빨갱이인 것이고 세계에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모두 빨갱이인 것이다. 대한민국은요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인연이요 세금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금 도둑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살아오면서 세금을 충실히 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새누리당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금 도둑이다.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세월을 인양할 수 없다. 국민 여론을 공론화해서 세월을 인양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합니다. 세월호 인양은요. 몇천 억이 들어가도 반드시 인양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그 바다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 캐나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땅 그리고 진도 맹골수도에 있는 땅입니다. 그 바다 안에 세월호가 있습니다. 그나마저도 인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가족들은요 사실 많이 고립이 돼요. 고립이 되고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서 사실 얼마나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캐나다에 온 이유도 그겁니다. 오해된 부분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캐나다에 왔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전국을 다니거든요. 진짜 시골을 다 다닙니다. 곳곳을 다닙니다. 다니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캐나다에 온 이유와 똑같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을 바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주인이기 때문에 주권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는 이유입니다. 치유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여기 와주신 분들 보니까 되게 반갑고요. 왜냐면 이제 저는 좀 이제 목소리를 내는 편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이제 지켜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여기 아시다시피 다음 커뮤니티에 캐스모라는 것도 있고 좀 한인들이 이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쟁도 많고 분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이제 그런 걸 봐도 이 일어난 사고보다 더 나아가서 그것 또한 이제 좀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논쟁도 하고 싶지만, 그래서 얻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다른 것들로 이제 좀 활동을 하면 더 나을까, 이제 그런 생각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좋은 게 저는 많이 안 올까 혹시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많은 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 질문은,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성금이 아마 모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금이 과연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과연 뭐 그 인양하는데도 성금으로 뭐 이제 인양을 하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 말이 되는 건지, 왜냐면 성금으로 인양을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 생각은 좀 약간 다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교민분들이라서 이제 영주권이 있으신 분도 있고 시민권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또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시민권이 가지는 가치가, 그 시민권이 말하는 그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이유도 이제 궁금한데요. 어쨌든 그 성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얼마만큼 사용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성금이 사용될지, 그리고 지금도 분명 성금 모일 텐데 그것들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이 또 있었어요, 한국에. 그것이 뭐냐면 이제 천안함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사건이 일어난 거는, 그러니까 그 현상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관점이에요. 왜냐면 하나는 군인이고 하나는 민간인인데요. 그 뒷이야기도 굉장히 많지만 천안함 사건은 그래도 꽤 많이 조용해진 상태예요. 왜냐면 어떻게 그 유가족들한테 보상이 됐고 어떤 면들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죠. 뭔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좀 잠잠해졌겠죠. 세월호하고는 좀 달리. 그래서 이제 공무원은 분명 그 유가족끼리의 어떤 그 교제나 그 공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천안함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들과 어떤 것들을 공유를 했고, 또 어떤 것들 분명 공유할 수 있었던 거 반대로 또 이제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또 존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은요, 우리 아들 지금도 실종자가 있습니다. 9분 있는데요. 저희들은 성금 계좌를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희생되었지만 성금 계좌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다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대신 이제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이제 사회단체로 많이 성금을 하셨어요. 성금을 하시는, 사실 우리가 그 돈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적도 없고요.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대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처음에는 우리가 4월 16일 이후부터 특별법 제정될 때까지는 우리 단원고 유가족들만 움직였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국회 가서 농성을 하고요. 청와대 앞에 청와도 가서 농성을 하고요. 강화문서 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고 저곳저곳 서명을 다녀서 특별법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특별법 제정도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 다 없는 진짜 반쪽짜리 아무 의미 없는 특별법이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한 것은 단 이유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1시간 넘게 말씀드린 이유,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자꾸 시간을 보내면 진실이 엉켜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지금 다 사라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3차 합의안을 수용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힘든 너무 지금 특별법 제정되고 특별조사위 우리가 발족할 때까지 다른 유가족들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일반인 희생자 그리고 생존자 우리 이제 우리 학생들 생존자 참가 같이 갔고요. 지금 다 포괄적으로 사단법인을 이제 출범을 합니다. 하면 이제 그 성범에 대해서 이제 사단법인소로 들어올 건데 이 돈은 저를 개인적으로 쓸 건 아닙니다. 사회를 위해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그 성금의 금액도 알 수가 없고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군인입니다. 군인이고 저희들은 수학여행을 간 학생입니다. 우리 수학여행을 간 이제 학생 250명, 수학여행은 사실 수업의 연장이거든요. 교육부의 허락하에 수학여행을 떠났던 학생 250명이 희생이 됐고 그 250명 외에 나머지 이제 일반인 희생자가 포함된 304명 희생이 되었습니다. 군인은 사실 권리보다는 의무죠. 대한민국에서는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이 있을 때 아마 속전속결로 모든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그 안에 일어나진 일들을 잘 밝혀진 바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과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하는 이유는 그때 천안함 유가족분들이 놓쳤던 부분들 놓쳐서 진실을 밝힐 수 없었고 아쉬웠고 가슴 아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저한테 연대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친오빠도 작년 6월 16일 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심리치료를 받았거든요.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대한민국은 트라우마 센터가 잘 된 게 없습니다. 심리치료를 6군데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수치는 높았어요. 예를 들어서 분노의 수치가 19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도훈이 오빠는 2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유명한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군대에 가서 분노를 노출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16년, 17년을 같이 사는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아이들이 행복하게 갈 수 있었고요. 아이들의 시신을 찾아서 다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이 분노가 언제 표출될지 모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의무입니다. 군대를 갔어요. 당연히 걱정은 되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모라도 군대 간 아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천안함 유가족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셔요.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을 저희들은 그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카메라 얘기죠. 네, 카메라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슬이 동영상이 JTBC에 제보되었 이후 날부터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네, 배경에서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까지는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그거를 수고를 했었고요. 그거를 이제 포렌식을 정식을 치르고 포렌식을 했었고요. 그래서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SD 카드에서 살아있던 동영상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빨리 제보를 할 수가 있었고, 그게 JTBC에서 나간 이후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핸드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해경이 돌려주지 않고 걔네들이 검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 문제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을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어포켓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72시간 에어포켓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실은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어포켓이 없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틀째인가요? 에어포켓이 존재하니까 산소를 공급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해경이가. 그런데 해경이 어떠한 산소를 넣는지 혹시 아시나요? 고온염 산소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복항에 있을 때 청와대를 가겠다고 통보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에어포켓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발표를 했 날이 3일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와대를 너희들 더 이상 못 믿겠다, 대통령하고 대화를 해야겠다 해서 청와대를 가려고 도보를 그때 시작했던 것이죠. 그냥 또 뭐였죠? 어머님 중에 타파이스에도 출연하셨던 어머님이세요. 그 아이는 처음에는 우리 이제 나오면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특이상 남바 번호로 나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어른 143번 남바 몇 번 특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핸드폰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기를 봤을 때는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해경에 항의를 했죠. 왜 핸드폰을 안 주냐. 근데 나중에 해경 핸드폰을 우리 가지고 유가족 대기실을 찾아왔었습니다. 가져왔을 때는 유심칩이 다 망가진 상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왜 핸드폰을 안 돌려줬냐. 그랬더니 이거를 어떤 자료가 있는지 무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봤다 라고 이렇게 좀 난리가 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와가지고 해경이 이제 사죄를 했었죠. 근데 그 중요한 그 핸드폰 안에 어떠한 중요한 자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핸드폰을 이제 애기들 동영상 그리고 이제 막 문자 카톡, 그러니까 카톡 같은 경우는 문자 내용은 10시 한 20분경까지도 애들이 그 안에 살아있다고 문자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증거가 나오다 보니까 해경에서는 핸드폰을 수거를 해도 절대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에어포켓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그 당시에는 사실 정신이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에어포켓을 이제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 유가족의 모든 것을 좀 흐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이밍 벨 투입을 좀 막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에어포켓이 없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됐고, 결론도 이제 다이밍 벨도 실패라는 그런 이제 잘못된 오보를 이제 터뜨려서 국민들과 저 유가족들을 이제 많이 분열을 시켜왔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아이들 시신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도훈이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훈이 이제 8일째 나왔습니다. 8일째 나왔는데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요, 아이들이요 그대로 있는 상태로 나와서 좀 많이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애들을 다리를 굽히고 있었고요, 손을 다 구부리고 뭘 잡았는지 그렇겠죠. 살고 싶어서 손을 다 구부리고 다리도 구부린 상태에 나와서 그대로 부모님 품에 안겨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많이 항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도훈이는 8일 만에 제가 금안서에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을 때는 나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도훈이가 8일 만에 나왔습니다. 8일 만에 나왔는데요, 몸이 부른 것이 없었어요. 대신 손가락, 발가락만 쪼글쪼글 했어요. 왜냐면 우리도 물에 한 10분만 담궈도 여기 손 마디 부분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우리 도훈이도요. 도훈이도 그 정도였고, 몸이 붓지도 않고 온몸이 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얼굴이나 그거 조금 살점이 조금 밀린 상태고, 온몸은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훈이 아빠랑 이제 우리 친척 언니들과 이제 오빠들한테 얘기를 했죠. 요즘에 도훈이가 그날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찾아서 이제 다리도 많이 이렇게 온몸을 다 폈겠지, 다 구부리고 있으니까 동영상에도 우리 도훈이가 다리가 나오거든요. 애들이 그 복도에서 1시간 넘게 다리를 쪼그리고 앉았었어요. 이게 동영상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알고 싶지만 알 수는 없고요. 우리 도원이 상태로 봐서는 너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손도 불지도 않고 온몸 불지도 않고 깨끗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혹 이제 아기들은 다친 애들도 좀 많지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거를 신청해서 목포지청에 뭘 신청했냐면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 회사에 전화하고 문자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카톡 회사에서도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온마이즈로 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검찰청에서 그걸 신청했기 때문에 제가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반환 소송을 걸어서 제가 통화 내용을 기록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엄마 아빠 내용은 없어요. 저랑 통화한 내용은 없지만 4월 16일 날 엄마 아빠 이모 이모부 모두 내 친척이 도원이 친척이 전화한 건 자료는 없고 도원이 친구가 전화한 오후에 전화한 거 몇 통이 기록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유가족 엄마 아빠들 모든 자료를 다 삭제를 했습니다. 다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일부 엄마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 학교에서 보낸 문자, 3건의 문자에 총 4건이죠. 9시 50분에 보낸 하나, 그리고 10시 반에 보낸 거는 2건의 문자가 연달아서 들어왔고요. 마지막 이제 11시 10분에 온 그 문자는 그 문자 내용이 다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 한마디에 희생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지금도 저희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해 줄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키지 못한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당당하고 떳떳한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끝까지 저희를 지지 좀 해주시고 응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홈페이지에 많이 자주 들어오셔서 정보도 많이 공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항상 올리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알으셔야지만 진실을 밝히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그 사랑합니다 뿌잉뿌잉으로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랑합니다 뿌잉뿌잉으로 저희 에너지 받아서 더 열심히 진실을 밝히겠습니다.